미디어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그 메르스인가요? MERS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거의 안 오셨는데. 거의 안 오셨지만 세 분이 오셨는데 세 분의 함성 소리가 한 300명을 커버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부끄럽네요. 네. 오늘 아주 특이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렇죠. 일단 미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남 총각입니다. 총각. 그 새로운 미디어에 지금을 하고 계신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기자님과 최준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안녕하세요. 저 아웃스탠딩의 최용식입니다. 아웃스탠딩은 IT 뉴스를 좀 재미있게 풀어보자라는 모토로 출발한 그런 IT 전문지이고요.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돼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준호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탠딩의 최준호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선배와 함께 이제 이 아웃스탠딩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TV 예능에 보면 윤종신이 나와서 음악 노예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선배의 이제 기자 노예 1호.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시. 그러면 딱 확실하게 딱 관계가 정리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음악 노예 누구죠? 그 윤종신의 그 대표적인 음악 노예. 조정치도 있고, 조정치. 하림도 있고. 제가 물론 그분들 급은 안 되지만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 정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초반부터 셉니다.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근데 한 가지 궁금했어요. 여기 그 미디어잖아요. 네, 미디어죠. 쫄투는 언제 다뤄요? 쫄투를 쫄투 언제 다루실 거예요? 다음 주 정도는 다뤄주시나요? 뭐 당연히 다뤄야죠. 다음 주 중으로 바로 다루겠습니다. 혹시 뭐 거기서 뭐 송은강 이후 왜 싸우나 뭐 이런 건 안 하실 거죠? 저희 안 싸우잖아요. 되게 괜찮은데. 되게 여기 계시는 분들 그 뒷이야기 아시면 저희 나갈 때 이제 따로 좀 취재하는 그런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웃스탠딩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됐고 아웃스탠딩 매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일단은 저기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IT 부서 선후배로 만났어요. 선배랑 저랑 선후배로 만나서 이제 대한민국 IT 업계에 대한 이제 기사를 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기사로만 쓰니까 원래 있던 기사로만 쓰니까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읽어야 맛이잖아요. 내 컨텐츠 그리고 경제 기사, IT 기사는 더 안 읽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안 읽어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랑 저랑 같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블로그니까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써봤습니다, 진짜. 블로그 이름 뭐였죠? 스타트업 리포트라고. 스타트업 리포트. 스타트업 리포트라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만든 컨텐츠는 이게 SNS에서 공유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공유가 많이 됐다고 보세요, 그때? 그거는 일단은 좀 사람들 형식적인 기사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또 모바일에 좀 읽기 편하게 저희들이 좀 짧게 끊어 쓰고 그리고 또 그 SNS가 아니죠. 메신저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기사 중간 중간에 넣으면서 기사 안 같이 분명히 내용은 기사인데 기사 안 같이 그냥 편하게 너무 좀 상스럽게 얘기할 것 같지만 찌라시보다 더 재밌는 IT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먹혀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 길이 우리의 길구나라고 나해서 지금 창업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꼬셨나요? 선배니가 꼬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블로그를 같이 하면서 거의 뭐 한 1년 거의 1년 가까이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좀 왜냐면 근데 블로그를 하는 게 좀 힘들죠. 왜냐면 기사 쓸 거 다 쓰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별도로. 그렇죠. 힘든데 근데 성과가 나니까 너무 재밌고 이 친구하고도 굉장히 좀 잘 맞고 그리고 좀 스타트업을 출입을 하면서 좀 이게 기자가 출입처랑 좀 이렇게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왕우장생 씨 따로 있나 그냥 우리 나가서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이 친구를 한번 제안을 했죠. 그래서 좀 약간 이게 뒷이야기이긴 한데 그 전에 이미 회사에 좀 사내 벤처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먼저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그렇죠. 그렇게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는데
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뉴스토마토에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고민 결과 그냥 리스크를 한번 짊어지자. 30대 마지막 그때 저희가 30대 초반이었고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됐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아웃스탠딩 오늘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안 보시는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아웃스탠딩이라고 어디서 치면 되나요? 예. 네이버 주소나 아니면 네이버 뭐 다음 구글 다 네, 아웃스탠딩이라고 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실 것을 이렇게 강추드립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확 느껴지는. 확 느껴지죠. 페이스북 페이지도 꼭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저기 그 스타트 리포트 시절부터 그 블로그 기사들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뭐 옐로 모바일이든 아니면 방준혁 고문에 대한 글이든 넷마블 이런 글들이 좀 딱딱하고 읽기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거의 뭐 싸움 붙이듯이 아니면 친구가 얘기하듯이 뭐 오빠가 동생한테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화하듯이 글이 되면서 이모티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술술 읽으면서도 정보성도 있고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혹시 이런 매체를 만들게 되면서 좀 벤치마킹하거나 좀 그런 회사가 있나요? 그런 매체가? 많죠. 일단은 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매체들이 나왔을 때 그 딴지일보라고 그 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보는 게 기사체라는 걸 파괴를 해버렸어요. 좀 최대한 이용자 보기 좋게 거기 많이 영감을 얻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슬로우 뉴스라든지 뭐 푸푸스스라든지 뭐 거기에서도 뭐예요? 푸푸스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푸푸스스 그게 뭔가요? 또 모르시는 분들 저기 그 송 대표님이 그 쫄뚜 방송 많이 해가지고 저기 신세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아직 모르세요. 제가 그 겉모습을 보고 30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됩니다. 제가 푸푸스스 설명해 주죠. 저 푸푸스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푸푸스스 같은 경우는 그 뭐 이승환 대표님이시죠. 이승환 대표님께서 개들이 모임을 되게 모아놓은 거. 그렇죠. 맨 처음엔 뭐 트위터 뭐 재밌는 거 위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고 또 이게 하나 좀 독특한 게 그게 지금까지 뉴스의 유통은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를 통해서만 유통이 됐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푸푸스스 같은 경우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SNS에서 굉장히 많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많이 시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기업적으로 폭발적으로 기업으로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뭐 PV 몇백만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됐죠. 해외 버즈피드가 사실은 그 소셜로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킨 뉴스 매체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은 좀 어땠나요?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보기는 했는데 근데 좀 정서라든지 콘텐츠 양식이라는 게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극단으로 파괴해야 된다는 좀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존의 뭐 슬로우 뉴스라든지 푸푸스를 뭐 비판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 근데 좀 어느 정도 기사체라든지 리포트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버즈피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형태라든지 그거 자체도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파괴한다 주의라서 버즈피드는 그렇게 많이는 좀 이렇게 참조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뭐 잠깐 봤지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문의 소비 패턴이 신문과 이런 컨텐츠 소비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달라지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아웃스탠딩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일단 기사의 내용은 굉장히 쉽고 대화체로 쓰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젊은 세대들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기사 안에 본인들의 의견을 잔뜩 본인의 관점을 확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개인 미디어니까 이거는 객관성보다는 우리의 주관을 확 넣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에서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 좀 유사점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재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재미로 하시는 것 같고. 아니 근데 봉급이 전에 회사에도 안 나오잖아. 아니요, 그 돈도 좀 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우리 아웃스탠딩 미디어의 앞날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며 또 돈은 어떻게 버실 건가?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초반에 너무 세요.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 너무 커서 나눠서.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얘기하고 돈을 어떻게 벌 건지는 일단은 네. 그 방향 직전에 현황을 한번 얘기해 현황. 보시죠. 네, 현황. 지금 뉴스를 생산하면 하루에 네. 몇 편 정도 어떤 뉴스를 생산하고 네. 그게 그 어느 어떻게 저기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고. 어떤 출구에서 네. 소비가 되고 예. 그게 아, 조회수나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현황 보죠 하고 그래도 보수니까 제가 하라고 다음에 얘기해야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표는 저희 이게 기자니까 저희가 일간지 기자 출신이니까 어쨌든 네. 데일리로 그래서 기사를 하루에 한 개씩은 쓰자라는 게 각자 저희 하나씩. 예 각자 하나씩 아, 쓰자라는 예. 게 이제 목표긴 한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저희들 보면 이모티콘도 집어넣고 뭐 그래픽도 나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포그래픽도 예 넣고.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 거의 한 개 쓰는데 거의 앉아 있는 시간만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 그래서 하나 그런- 쓰는데. 예, 네. 저는 그 정도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피키 캐스트에도 글을 일주일에 한 개씩 주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그 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취재하고 이제 쓰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은 가능하면 쓰려고 하는데 거의 네. 못해서 일주일에 각각 한 4개씩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이제 써서 많이 나가면은 일주일에 한 14개, 15개. 네. 근데 적게 나갈 때는 한 7개, 8개 네. 둘이 합쳐서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회수 네. 조회수는 주로 어느 주- 어디로 타고 많이 나와요? 그 저희 기사 같은 경우 거의 들어오는 거에 보면 한 75%가 페이스북이죠. 네, 거의 75월 페이스북. 75%가 페이스북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직접 유입이 한 15%에서 20%. 네. 나머지가 네이버, 구글 검색인데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 구글은 거의 예. 아웃스탠딩 네. 그거는 뭐 거의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재밌는 현상이네요. 예전에 진짜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저기 그래서 뭐 네이버가 무슨 지뢰가 편집권이 있냐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요즘 모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고행이 좀 넘어가는 예. 기라상 선배들 얘기라. 아 예. 그래요? 예. 저야 뭐 상관없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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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희 좀 재밌는 지금 요즘 시대니까 당연히 예. 이제 그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이 거의 75%에서 70에서 75% 정도 나오죠. 오, 예. 예, 모바일에서 75%.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네. 재밌는 점은 삼성, LG 모든 휴대폰보다 저희는 아이폰이 더 많아요. 오, 모바일에서 그래요? 보시는 분. 예, 저희가 저번에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을 때 모바일 데이터의 50% 이상이 아이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이게 좀 야. 저희들의 편견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네. IT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있으시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아이폰을 좀 많이 쓰시잖아요. 아, 그래서 예. 나름 우리가 그래도 좀 어깨에 좀 많이 알려지고 있구나라는 네. 걸 이제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저기 페이지 뷰나 이런 조회수가 어때요? 유입되는 일단은 MAU로 이렇게 네. 하면 지지난달이죠. 지지난달 4월달 23만 명 정도 MAU가 MAU로 오고 페이지 뷰는 엄청나겠네. 페이지 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말씀드려야 되죠. 이것도. 편하게 오픈 좀 가능한 당황했는데.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뭐 예. 대충 한 두 배수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아마 오. MAU 곱하기 한 두셋 정도. 4월 달.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5월 달도 직결해 보셨어요? 그게 좀 이게 꾸준히 팍 가는 건 아니고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게 왜냐면 이게 좀 흥행성이 좀 많이 커요. 왜냐면 글이 좀 우리가 뭐 꾸준히 수십 개 기사가 빡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하나하나씩 올리고 그게 하나하나 다 SNS 상에서 검증 받듯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흥행성이 있는데 근데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상승세고 그리고 뭐 MAU 23만 명이면 그래도 스타트업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네. 4개월 예, 만이면 알겠습니다. 저기 그 페이스북 타고 가는 게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이 좋아요를 많이 얻었던 게시물이 어떤 거였고 그게 한 좋아요 몇 개 정도 났고 공유는 몇 번 정도 잠깐만요. 됐는지 좀. 일단 아까 드렸던 질문을 예. 끝내고 아, 그다음에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궁금해서. 아까 질문 예. 숫자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 미래는 미래. 미디어의 미래 굉장히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이게 근데 좀 일단 저희 모토 자체가 좀 아니요. 사실은 미래를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 미래 어떤 미래를 꿈꾸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두 분이 지금 재밌게 하시는데 네. 이걸 정말 회사로 좀 더 사람들을 기자들을 모아서 사실 약간 네.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에 한 개씩 쓴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퀄리티 있고. 높습니다. 예, 알겠어요. 아니, 퀄리티 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실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네. 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에 그럼 커버하려면은 이제 많은 기자들을 좀 더 모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네. 또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일단은 저희가 좀
방향 미래부터 말하면 약간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네. 이게 스타트업 방법론으로 좀 미디어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게 좀 네, 방송용 멘트 같아서 좀 저 듣기 싫긴 한데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근데 너무 그게- 좋은데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좀 숫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자 수 측면은 좀 저희의 비전인데 사실 저희는 개인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즉 쉽게 말해서 그렇죠. 한 명이 100명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IT 네.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푸프스의 이승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혼자 일했을 때도 거의 뭐 한 달에 몇백만 페이지뷰를 만들었어요. 혼자서.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큐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기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IT 기술이라든지 자신의 뭐 센스, 브랜딩 더 나아가서 셀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기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수치나 그걸 또 얘기해 줘. 아, 좋아요나 제일 제일 많이 잘 나온 거는 네. 하나 최근 엄청 대박 친 게 있었죠. 몇 개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업 문화에 관한 거예요. 이게 사장님 저 사표 쓸게요. 사표 쓸게요. 그 시리즈. 예, 그거 저 그게 사장님 기억납니다. 저 사표 쓰겠습니다인데 네. 그게 좋아요가 한 9,785개, 9,785개 기사가요? 예, 좋아요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많냐면 공유 탄 거는 그러면 공유 탄 거는 그거는 집계를 못 했는데 아마 아. 최소 몇천 개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근데 그러면 노출이 엄청났겠네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게 피켓캐스트에서도 사실은 좋아요 그 좋아요 눌러주는 게 사실은 몇 천이거든요. 사실 그 트래픽만. 근데 네. 그거 같은 굉장히 좀 잘 된 그런. 저희 쫄뚜 편 좋아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바로 요거 했던 게 19개가 제일 제 기억상으로는 페이스북 우리에 올려가지고 좋아요 눌렀던 거는 맥스 한 100개? 예. 그게 진짜 지금 160 몇 편 찍으면서 그건데 예. 야, 10,000회 정도 나왔다는 거는 야 이거 대단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 또 사실 그 이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자 이제 다른 경쟁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피키도 있고 다른 경쟁 미디어들. 피키를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타트업 뭐 어떻게 미디어들도 하죠? 좀 일단 있잖아요. 피키를 어떻게 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피키부터 가야 돼요. 예, 예. 예. 피키 요즘 뭐 저기 기자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네. 뭐 도둑질하는 놈들 뭐 해가지고 욕도 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VC 업계에서 봤을 때는 페이지뷰 계속 늘어나고 트래픽 늘어나고 네. 그래서 저게 뉴미디어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타트업, 그러니까 피키를 스타트업으로 바라보느냐, 네. 미디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저기 미국에서 이제 치즈버거 네트워크라고 있었어요. 네. 그 지난해 비서세스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분은 처음에 이제 온갖 어디 있던 그 고양이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그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뉴스 네트워크까지 발전했어요. 그건 이제 미국이니까 또 가능한데 네. 사실 피키도 그렇게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있는 것들 막 재밌는 모아가지고 것들 모아서. 막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진짜 말하기가 조금 근데 피키가 그러니까 원제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남의 컨텐츠를 이제 마음대로 썼다는 그 원제는 이제 근데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인간이 원죄가 있는 것처럼 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미디어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얘들이 지금 그 옛날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 그 지금 내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놨느냐. 근데 지금 보면은 예전보다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건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분들은 미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언론으로서 미디어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바로는 옛날에 웹 시절에 여러 가지 유머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모바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모바일에서 트래픽이 일어났고 지금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다른 거는 거기에서 쓴 에디터들이 좀 팬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모바일의 일배네. 피키는 야, 그 얘기 안 해요? 모바일의 일배다. 예. 저는 그건 아닌가요? 저는 제가 원래 루리앱 제가 진성 유저라 가지고 네. 모바일을 루리앱이라고 해주셨으면. 룰랩은 뭐죠? 저기 그 비디오 게임 커뮤니티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음에 인수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M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돈을 벌고 계시죠? 아무리 광고를 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고 수익은 전혀 없고요. 네. 뉴스 펀딩으로 좀 뉴스 펀딩을 조금 벌었나요? 784만 원이었나요? 예. 몇 편? 10회에 그러니까 10주? 예, 10주에 걸쳐서? 예.
예, 뉴스 펀딩. 예, 송 대표님하고 이제 예. 관객들을 위해서 뉴스 펀딩에 예. 대해서 네. 한번 설명을. 뉴스 펀딩은 저기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의 포털인 다음 PC 다음에서 예, 다음에서 이제 모바일에 이제 그러니까 기사에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기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작가들인데 이런 글들을 쓸 거예요. 그런데 돈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응원해 주시면 이렇게 좀 후원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미디어 플랫폼인데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풀었었고 그게 10회에 걸쳐서 이제 총 784만 원 이거 숫자 또 틀리면 안 되는데. 네. 그 정도가 들어. 네. 그 정도 들어. 정도.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돈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른 기사에 후원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원해 주시는 거 보고 미디어의 미래는 밝다. 저도 가능하다, 뉴스, 이렇게 다음 생각을 뉴스 펀딩이 지금 한 몇 억 정도는 했잖아요. 기자들한테 밀어준 돈이 참 저도 놀랐어요. 그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그렇죠. 예. 좋은 네. 기사에는 지불을 하기 마련이라는. 그렇죠.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쫄지마 창원 스쿨이 이번 주로 끝났죠. 거기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네. 아쉽네요. 언제 또 시작하나요? 아마도 한 8월 말쯤에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예. 지금 장소는 생각하고 여전히 장소는 마루 마루 일파국에서 할 일파국에서. 예정이고요. 예. 저희 이번 주에 종합 결과치를 받았는데요. 예. 중간에 이제 취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카드 결제 취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평균 128명 정도 예. 회당. 그러니까 130명 중에 2분 정도가 평균 한 2명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취소해가지고 평균 128명. 그러니까 전에 매진 역사를 써서 넘치는 사랑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예. 특히 수고하신 이유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원 예.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태경 대표님, 유중희 대표님 모든 분들이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송 대표님도 강의 평이 너무 좋게 올라와가지고 무슨 말씀이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특히 제가 몇 개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민아님의 강의가 꼬달님, 이민아. 예, 아주 예. 환상이었습니다.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잘 예. 호창성 대표님 강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네, 제가. 호창성 예. 대표님 강의도 좋았고 예.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예. 더벤처스 출신 임수진 파트너께서 오셔서 오늘, 제가 호창성 대표님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센스가 예. 좋아서 그냥. 예. 그리고 늘 네. 이 공간과 네. 스폰서를 해주시는 네. 예. 아산 나눔재단 예. 마루일파고 정남희 팀장님, 이희은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즌 4도 아마 후원을 해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시면 늘 저희 맥주 한 잔이나 또는 네, 음료수를 아이스티를 네. 공짜로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수요일에 수요일. 죄송합니다. 수요일에 저녁에는 공개 방송으로 저희가 키노트 두 개와 함께 네.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6월 10일 공개 방송이 마지막이고요. 예. 쫄투 시즌 3는 7월 8일 날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예. 예, 7월 8일이 마지막이고 예.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쉬고 쉬었다가 가을에 다시 시작할 네, 예정입니다. 예,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 첫 해주시죠.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웃스탠딩의 기사를 보면은 보도 자료 위주보다 굉장히 이렇게 심층 이렇게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공개된 좀 정보를 위주로 좀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공시이고요. 공시 좀 많이 굉장히 좀 정보 너무나도 좋은 정보가 있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이 봐요.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구글링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해외 좀 뉴스 사이트 보면 좀 이렇게 리스티컬 형식으로 혹은 순위 매기기 이런 게 많아요. 되게 포브스라든지 아니면 많아서 그것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재 경험 아니면 취재원 이런 것까지 좀 최대한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최대 오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언론 기사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굉장히 검색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해서 거기서 좀 추출하는 식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준호 기자님이 좀 더 재밌게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진짜 그러니까 사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가다 하면 할수록 좋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노가다를 예. 말을 시키네요. 저를요? 예. 저를요. 저희는 근데 철저하게 다른 사람 기사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철저하게 각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코 분열을 지금 우리 이 대표님이 자꾸 분열을 조장하려고. 예. 제가 선배에 대한 뒷담화는 제가 지금 방송 꺼지면 그때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예.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정보성 컨텐츠들을 닫는 그릇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텍스트가 아직도 힘이 있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힘이 있다면 요즘 옛날에 이제 신문 컨텐츠 말고 요즘에 이제 소비되는 다양한 인터넷의 정보성 컨텐츠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 글들이 오히려 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피키캐스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피키캐스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키캐스트는 컨텐츠를 보면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짤방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최웅 선배가 쓰시는 글을 보면 텍스트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아웃스탠딩에 있는 글보다 피키캐스트에 우리가 글을 연재를 하는데 텍스트가 더 많은데 근데 반응이 동시간대 에디팅 올라가는 기사 중에 전 늘 선배의 기사가 제일 조회수가 거의 제일 많았거든요. 물론 옆에 되게 섹시한 여자분이 벗고 있으면 거기까지 못 이겨요. 거기까지 못 이기는데 거기까지 못 이기지만 이제 어쨌든 좀 흥미로운 글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 텍스트가 많은 그림에도 피키캐스트 안에서도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공유수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컨텐츠를 얼마나 열심히 이게 되게 좀 감성적인 부분이긴 한데 기사를 만들었을 때 짤방은 많이 넣느냐 제목을 섹시하게 뽑느냐 그 제목 섹시는 클릭까지는 일으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짤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끝까지 읽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읽는 건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만들었을 때 결국 끝까지 사람들이 읽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계속 아까부터 노가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진짜 컨텐츠는 만드는 사람의 노력이 이 읽으시는 독자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대답이 됐나요? 예. 예, 저도 아웃스탠딩 기사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 중에 이미 조금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그 팩트들은 찾아볼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있고 노가다 하는 대로 많이 나오지만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어떤 뭐 아주 성공하신 CEO라든지 회사의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특성들도 많이 넣어서 쓰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일 거라서 그거에 대한 객관성은 뭐 또 기자도 하셨으니까요. 뭐 윤리의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어떻게 확보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그거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근데 아웃스탠딩은 여전히 제가 오늘 두 분을 뵈면서 느꼈는데 되게 우호적이시고 또 뭐랄까 그러시기 때문에 어떤 기사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가혹하리만큼 비판적으로 쓰시는 건 못 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오늘 얘기도 나온 피키캐스트라든지 뭐 옐로우모바일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는 사실 되게 완곡하게 또 느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되게 숙제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명이서 하고 있는데 공공의 적이 될 수는 없죠. 예. 제가 얘기할까요?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니까 저희는 이제 이 경제가 잘 굴러가게 감시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리고 저건 좀 뭐 어떤 대표님이 사원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 하여튼간에 그런 뭐 배임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짜 범죄까지 가버리는 거에 대해서 디펜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현상들 있잖아요. 벤처 업계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예를 들어 어떤 대표님이 심각하게 하드워킹을 시킨다. 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하드워킹 시킨다든지 그리고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일들 다 하더라. 뭐 가서 저는 그러니까 저 경상사한테는 이렇게 저 조건에 계약을 했으면 우리는 이 조건 해줄 테니 저기랑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이쪽 안에서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되게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게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갈무리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말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한테 이건 좀 아니요. 넘겨야 될까요? 아 이거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게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아, 근데 정확한 기준. 예, 기준. 재미가 좀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예. 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네. 뭐 보완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네. 좀 저희가 좀 그래도 하나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자로서 한 몇 년 했다는 네. 그래서 그 언론사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윤리 강령이나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네. 뭐 팩트는 뭐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인격 모독이라든지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틀이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저희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저희가 너무 무리수를 하지 않게 잡아준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으로서는 좀 저희들의 주관을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내는 게 있죠. 그래서 뭐냐면 네. 이게 뉴스가 사실은 좀 편견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저널리즘의 그 그렇죠. 논란이긴 했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 주의예요. 그거는 대신 책임을 지자.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맞추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방향 뭐 그런 알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역시 저기 선배답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사실 얘기하신 거에서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그 글을 쓰실 때 좀 의사결정의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기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글을 쓸 때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좀 개개인의 성향을 좀 많이 반영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좀 독자의 기대치에 맞추는 편인지 아니면은 좀 아웃스탠딩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 브랜딩에 그런 걸 추구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되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 기사거리가 된다는 게 그 기자들은 처음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지 훈련을 받거든요. 야말 이게 이제 우리 쪽 언어로 야말을 잡는다 그러는 일본 네. 말이긴 한데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재밌다. 거리가 된다라는 느낌 왔을 때는 일단은 이제 그걸 딱 받았으면 이제 취재를 시작하죠. 취재를 시작하다가 근데 하다 보면 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접습니다. 아니 그 죽은 오래 만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지향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재밌어서 쓰는 게 맞는데요. 사실 네. 대부분의 내가 이 이야기가 재밌고 내가 이것들이 진짜 내가 흥이 나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정보가 우리 글을 보신 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저는 가장 큰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뉴스토마토 계시면서 그 스타트업 리포트 쓸 때는 뭐 그 CJ 그 방준혁 지금 대표님이시죠. 의장님 까는 글도 많이 쓰고 좀 강도가 세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독립하고 나서는 약해지셨어요. 이게 스타트업이라 그런가요? 그렇죠. 약해졌어요. 이게 그때 내부적으로도 사실 좀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우리가 네네. 얼마나 야성을 가져야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네. 팩트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네. 약간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네. 사실과 다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인신 공격이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줄타기를 어느 정도 좀 하는데 근데 요즘은 좀 실험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것보다는 좀 이것저것 또 이렇게 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웃스탠딩 기사 잘 보고 있고요. 기사들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면에서 기존의 뭐 기사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성장 방향을 어쩌면 이제 뭐 좀 더 양을 늘려서 IT 전문 미디어로서 이제 이런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성장 방향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이런 검증된 포맷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대중적인 뭐 연예든 스포츠든 이런 카테고리로 좀 미디어를 성장시키는 이런 쪽을 잡으신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장 역량.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의 포지션은 버티컬 미디어로 잡고 있어요. IT 쪽으로 우리 한번 IT 쪽으로 기자 둘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가다 보면 지금 저희가 뭐 뉴스 펀딩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외부 플랫폼과 뭐 협력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수익 모델도 만들고 해서 기자 둘이서 과연 얼마까지 벌 수 있느냐. 진짜 나쁜 짓 안 하고 기사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끝까지 내려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런
모델이 이쪽 모델에서 이쪽 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다음은 생활경제, 다음은 스포츠, 다음은 뭐 이런 증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버티컬로 이식해 나가서 저희는 좀 성장을 계속해 나갈 그럴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미디어가 그 일단 새로운 그 어떤 그 매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뭐 동영상 매체들 각종 생기면서 기존 미디어의 파워들이 되게 많이 죽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 TV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미디어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 또 미디어 기능도 하기도 하고 많이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여튼 저 개인 바람은 워낙 이 IT 쪽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들는 기사를 많이 썼지만 그런 것들로 한번 좀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할 정도로 커갔으면 하는 게 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희망 얘기를 했지만. 예. 예. 자, 그 저는 사실 들으면서 그 이 대표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아까 끝까지 가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은 실험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미디어 환경이 최근에 한 3, 4년 바뀌는 게 특히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그렇죠. 완전히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문사에서 들어가서 뭐 네이버나 들어가는 것보다 남들이 추천해준 기사, 남들이 올려준 기사만 보게 되는 경향이 거기에 굉장히 또 좋은 기사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되는 게 굉장히 바뀌는데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새로운 파괴를 하신 건데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미리미리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들이 하기 전에. 예.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뉴스 앱이 어떻게 보면 또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큰 나라 선진국에는 우리들보다 앞선 나라들은 다 뉴스 앱이 이제 그 1등을 하는 뉴스 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뉴스 앱이 없고 포털 네이버로 대부분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셔서 그게 그리고 결국 저는 비즈니스로 꼭 연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앞으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 오늘은 뭐 저희가 그리고 저희 쫄뚜 팬들에게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요. 저희 쫄뚜도 한번 실어주세요. 그래 마이크 대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영상 매체인데. 근데 정말 쫄투는 일단은 장난 아니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할 말이 없어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아니 그게 예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스타트업 리포트라는 블로그를 했을 때도 일단은 쫄투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고 고맙습니다. 또 아는 선배들이 또 굉장히 좀 잘한다라는 선배들이 또 쫄투 많이 추천을 했고요. 고맙습니다. 또 근데 진짜 쫄투가 그리고 또 좀 이게 굉장히 이게 SNS라든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 이유 대표님이나 아니면 송강 대표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노출한 거거든요. 근데 VC는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 VC들은 잘 노출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일종의 뭐 셀럽파 경제인의 셀럽파 뭐 투자자의 셀럽파 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고입니다. 예.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꿈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1년 전, 2년 전에는 그냥 저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기 되게 커 보이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커 보이는 두 대표님이랑 이제 그리고 되게 위대해 보이는 그런 도전가들, 스타트업 창업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 여기 취재 장소지 내가 나와서 내 얘기를 하는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쫄투에 누가 안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저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미래의 어떤 IT 매체가 지금 뭐 거대 매체로 자리 잡은 그 매체들이 5년 뒤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워낙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물론 저희 대한민국 언론들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기사를 쓰다 보면 좀 도가 좀 지나친다든지 기사를 읽었을 때 좀 보기 힘드실 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저희들은 페이스북 다 열려 있으니까 저희 밑에 댓글로 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저희 미디어도 좀 자립할 수 있고 돈을 벌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왔을 때 그래 니들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미디어도 돈 벌어야지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뉴스 펀딩 열심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